여러분 안녕하세요. Y경영연구소 연구소 TV입니다. 어제 소진공에서 4월 정책자금 직접대출 가운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직접대출 가운데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와 제도전 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상시 접수로 변경되어서 언제든지 예산 소진 시까지 여러분께서 신청 접수하시면 되니까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신청 접수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신청 접수가 공지되면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리대출에 관심 있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지금 2분기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한창 신청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대리대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공고된 4월 정책자금 직접대출 가운데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신청 안내자료와 신청 일자만 3월에서 4월로 변경되었을 뿐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거나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신청 일자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8일 9시부터 4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도가 소진되면 바로 조기 마감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빠르게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치시면 홈피가 나옵니다. 그 홈피에 신청 당일이 되면 배너 형태로 신청하기 버튼이 생성될 텐데요. 그걸 클릭하시고 메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신청 안내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대출 가운데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 안내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전체 3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1시간 반 이상 좋게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소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매출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혁신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먼저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청 대상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수출을 잘했거나 또는 2년 연속 매출 10% 이상의 신장이 됐거나 또는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거나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이거나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거나 이러면 이제 혁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 그런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에서 발행한 수출 실적 증명원에 한해서 인정하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산출 방법은 원화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신장 부분에 있어서는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그런 소상공인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이 레벨 1에서 5인 그런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 공장 신규 구축이라든지 고도화 이런 사업에 참여가 확인된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과제 진행 상태가 협약 완료가 됐거나 중간이거나 최종 점검이거나 또는 감리 중이거나 사업 종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공급 기업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급 기업이라고 하면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기업은 대출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했다가 취소한 기업이라든지 중도 포기 기업 이런 경우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이 레벨 1에서 5 등급 취득한 기업의 수준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행받느냐 하면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스마트제조 혁신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협동조합이거나 신청 대상 기준은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신청 대상 읽어보시고요. 마을기업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또는 지역 기반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부터 선정된 그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형을 보시면 일반형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술 온라인 활용을 하거나 또는 백년 소공인이라든지 백년 가게 그리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생인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 온라인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영 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을 이야기하는데요. 분야는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스마트 기술 관련해서 스마트 상점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거와 별개로 최대 일반형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그리고 미래형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 체크해서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혁신성장 촉진 자금으로 이렇게 스마트 기술 온라인 활용해서 이렇게 VR, AR,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관련된 거, 3D 프린터라든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관련된 거, 키오스크라든지 테이블 오더, 로봇. 그래서 이 키오스크라든지 테이블 오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상점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미래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형의 첫 번째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기술 앞서 말씀드렸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오픈마켓 여기에서 온라인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어, 요건을 갖춘 기업들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력이 사업 개시 6개월 이상이 됐고 업종이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 중이고 6개월 이상 통신 판매 관련해서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 온라인 활용 관련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관련해서 백년 소공인, 백년 가게 이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경우에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백년 소공인 같은 경우, 그리고 백년 가게, 뭐 30년 이상 이렇게 가게를 운영을 해서 백년 가게로 선정된 그런 가게가 되겠죠. 그리고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관학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인데요.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라이프스타일 관련해서 의식주죠. 의식주 관련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여러분들이 입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료를 잘 하시고 창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일반형으로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 기업 중에 창업자여야 되고요.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를 하셔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 자금은 이제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드리는데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2분기 변동금리가 3.43%입니다. 그래서 3.43에 플러스 0.4하면 3.83%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대출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정책 우대가 있고 정책 배려가 있고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0.1%포인트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 최대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어, 지원을 우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은 5년이고요. 시설자금은 8년입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이 이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치하지 않고 비거치로 하겠다. 또는 1년 거치로 하겠다. 또 2년 거치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은 상환을 하겠다. 그리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거치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례가 나와 있죠. 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하실 수도 있고 시설자금 2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출 한도를 보시면 앞서 이야기한 혁신형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까지 이렇게 대출 한도가 되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일 기업당 최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 종류와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 원, 시설 자금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100만 원 단위로 최소 1000만 원 이상 대출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해서 한도로 운영한다는 거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을 해야 됩니다. 융자 방식은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사업성 평가라든지 여러분 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상 결정한 후에 신용담보 직접 대출입니다. 대대대출 아닙니다. 직접 대출을 소진공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대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이라든지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대를 해줍니다. 가점을 부여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금 대출, 융자로 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약정 체결 후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후 관리, 그래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요.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지 그런 자금 집행 여부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인하시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접수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9시부터 다음 주 금요일 4월 12일 저녁 6시까지입니까?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도 소진이 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하셔야 되고요. 신청 접수는 여러분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공이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 앞서 이야기했듯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여러분 실제 온라인 사이트 한번 들어갔다 와 볼까요? 잠깐만요.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치시고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배너 형태로 이렇게 지금 대리대출 2분기 정책자금 접수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배너가 또 하나 뜰 겁니다. 뜨면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메뉴에 따라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회원 가입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누르시고 회원 가입하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서 온라인 신청 방법을 보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인 같은 경우는 전자약정으로 그냥 온라인에서 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신청 접수하고 센터를 방문하셔서 대면 약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이 지역센터 방문을 하셔서 신청 접수하고 대면 약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설 자금은 각 주된 사업장의 심사 전담센터에서만 접수를 합니다. 워낙 이제 금액이 크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 접수 기간 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 자금은 동시에 접수 신청이 안 된다는 거. 여기 불가 나와 있죠.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요거는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이 나와 있죠. 여기에 소상공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시 근로자 수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제한 대상도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여러분 제출 서류 보면 마이데이터, 여러분 신청인 동의, 여러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거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이렇게 하시면 마이데이터를 직접 소진공에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부터 시작해서 휴폐업 사실 증명까지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출 가능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소진공에서 직접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통 자료부터 쭉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서 추가 제출해야 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 자료도 있고 한데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확인 기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직접 대출 가운데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